개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충무로의 유망주였던 배우들은 이제는 충무로의 현재가 되었고, 파수꾼을 통해 독립영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성취한 윤석영 감독은 드디어 상업영화에 데뷔하게 되었죠. 화려한 라인업과 감독에 대한 믿음, 기대가 안 될 수 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충족된 부분도 있고 매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윤성현 감독의 사냥의 시간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포스터에서부터 느껴지듯 마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영화입니다. 압도적인 남성 성비, 강한 콘트라스트와 화끈한 표현, 호불호를 가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영화에 가득 차 있습니다. 타겟층이 명확한 영화예요. 게다가 후반부의 스타일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 전반부를 되게 재밌게 보더라도 중반부터는 오잉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전 시사회 때 평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어느 정도는 알겠더군요. 그중 하나의 요소는 호불호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론 취향이 맞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전반부까진 말이죠. 영화의 설정은 한국 영화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 도시, 총기는 이미 흔한 물건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한 총기 사건도 빈번해진 상황입니다. 주택가는 할레마되어 그래피티로 가득하고 무업자들의 아지트가 된 상태죠. 사실 판타지적인 설정입니다. 관객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냐의 문제죠. 한글로 작성된 간판과 익숙한 상표들이 등장하는 건 좋은 방법이었다 생각됩니다. 접근성이 높고 친밀감이 늘어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거부감이 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단계의 기술적 완성도가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영화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는 손꼽힐 만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작하는 판타지나 SF에선 풀샷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미술을 채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CG로 포장하기엔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오프닝은 정말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그것도 어색함 없이 말이죠. 허점이 보일만 한데 쉽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 정말 좋습니다. 미술과 CG의 과부하를 최소한으로 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담은 감각적인 촬영과 끈적끈적한 음악까지. 그래, 이게 영화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인물의 설정은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옥 같은 이 도시를 떠나려는 4인방의 모습이죠. 준석은 과거의 엄마의 기억에 낙원으로 생각되는 섬으로 떠나려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준석에게 마음의 짐이 있어 그를 도와주려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 목표를 움직이는 내면적인 동기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너무 뻔해서 문제지만요. 그 뒤의 이야기는 기존의 케이팝 무비와 같습니다. 도시를 떠나 정착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선 도박장을 털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총기도 구매하고 CCTV 위치, 동선의 시간 파악 등 이것저것 훈련도 하죠. 클리셰의 나열이지만 잘 가다듬은 느낌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악역인 한은 클리셰 덩어리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수집하는 킬링머신이죠. 속이 불편한 듯 냉정한 표정을 고수하고 활동하기 불편함에도 항상 롱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어요. 총기를 정비하는 모습을 통해 전투의 베테랑임을 암시하고 총포상에서의 짧은 액션을 통해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충동적인지 잘 보여주죠. 좋은 연기가 더해지니 악역으로서의 존재감이 확실해집니다. 미장센도 괜찮고 이야기의 전개도 간결합니다. 서스펜스의 조절은 감독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티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될 땐 사운드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전반부의 모습은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 대사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재밌네. 재밌어. 보스 역할의 이경영과 이태원 클라스의 장대희 회장님은 뭔지 몰라도 항상 재밌어 하시죠. 악역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의 유행어 마냥 여기저기서 사용되죠. 사냥의 시간의 악역 한도 이에 질세라 이 대사를 칩니다. 재밌다라는 건 개인의 감정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바람구멍을 내던 한이,
심지어 클리셰 덩어리로 가장 단편적인 캐릭터인 한이 이번에는 왜 굳이 재밌어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굉장히 자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뻔하죠. 이건 캐릭터의 선택이 아닌 작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는 끝나버리니까. 하지만 이 선택은 영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화 중후반부에 긴장감이 풀려버리는 모든 상황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지점은 정확히 영화의 중간 지점입니다. 시나리오에선 미드포인트, 즉 중간점이라 하죠. 몇몇 작법서에서 말하는 중간점과 제가 생각하는 중간점의 핵심은 주인공이 거짓으로 성공한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공의 목적이 성공했다라는 상황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 사실은 그것은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기생충에서 기택 가족의 목적은 제목 그대로 박 사장의 집에 기생하고 그 집을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 영화의 중간점에선 기택의 가족이 여행을 떠난 박 사장의 빈집을 차지하고 술판을 벌립니다. 관객들은 주인공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그 성공은 문광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화의 장르가 바뀐 것 같았다. 이야기의 속도감이 붙기 시작했다. 와 같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영화의 중간점은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사건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사냥의 시간의 중간점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냥의 시간의 중간점은 정반대의 상황을 만듭니다. 주인공의 목적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다가 한이 어거지로 살려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죠. 이게 문제인 게 이야기가 전환되거나 커지지 못합니다. 영화 전반부 내내 도망자의 이야기였는데 살려주니까 또 도망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총질을 아무리 해도 기존의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관객들은 서스펜스는커녕 그저 지루함만 느끼게 됩니다. 도망치고 한이 쫓아오고 또 도망치고 또 한이 쫓아오고 이 상황으로 2시간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중간점을 통해서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이야기를 키우는 선택을 했어야 했죠. 이야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데 그중 가장 큰 무리수는 죽은 총포상의 형을 등장시키는 거죠. 영화 전 중반부 내내 흔적조차 없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동네에서 작은 총포상을 하던 동생과 달리 마피아로 보이는 형의 등장이죠. 너무 뜬금없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 외부에서 가져와 버립니다. 심지어 조성아 배우님의 1인 2역이라 더욱 어색하죠. 이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캐릭터의 문제와 닿아 있습니다. 주인공과 악역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적어도 장호는 차를 훔친 적이 있다는 설정을 둬 위기의 순간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막상 주인공인 준석은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죠. 소리 지르고 땀 흘리는 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 인물인 총포상의 형을 등장시키고 해결 단계를 그에게 맡겨버리죠. 주인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화. 악역이 처리되었음에도 카타르시스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악역이 총 맞고 바다에 빠지는데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못 이기니까 미 국방부가 타노스를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인공이 당장의 악역을 이길 수 없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에피소드화하고 그걸 전개하는 게 영화가 아닌가요? 해결 단계는 정말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반부의 스타일이 좋았던 건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반부의 스타일은 이야기의 허점을 감추기 바쁩니다. 장호가 죽음을 맞이하고 건물로 대피한 준석은 동태를 살피기 위해 바깥을 살핍니다. 그런데 한이 하고 있는 건 지프에 기대어 멋있게 담배 하나 빨고 있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동생이 죽어서 빡친 총포상의 형은 눈앞에 잡힌 한을 총을 주고 풀어주라 합니다. 이건 전투민족 몽골의 오래된 풍습인가요? 이건 스타일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진짜 상남자는 이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에요. 이러면 멋있겠지 라는 오판입니다. 뭐든 최소한의 논리 위에 있어야죠. 모든 장면이 그래요. 이러면 슬프겠지. 이러면 멋있겠지.
논리가 아닌 추측에 의존한 상황과 장면의 나열입니다. 날카로운 이성을 통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감정에 젖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감정은 보는 사람이 느껴야죠. 전반부의 날카로운 시선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전체적인 액션도 단조롭고 인물의 동선도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준석과 한의 마지막 대치 장면에서 준석이 총을 쏘니 한이 골목으로 도망치는데 심지어 그게 2번이나 반복돼요. 이러한 지점은 약간 아쉽더라고요. 한의 가오도 좀 상하는 것 같고 다채로운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의 죽음이 준석의 꿈으로 연상되는 장면은 영화의 톤 앤 매너와 잘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차갑게 풀려는 연출과 다르게 혼자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 대사도 너무 직접적이고 기훈의 퇴장도 이 편을 염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더군요. 영화의 외적 완성도는 정말 높은 단계라 생각합니다. 러닝타임을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도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좋은 서스펜스, 좋은 연출, 그리고 살아있는 연기들. 영화관에서 봤다면 재미는 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의 운영은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기대감이 컸던 점도 있고. 정말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재능과 실력은 이미 입증되신 분이죠. 비판도 저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2시간의 영화를 30분이 안 되는 영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어쩌면 제 오만이겠죠. 영화 제작 기초의 사냥의 시간 적정가는 9,000원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